분양권, 입주권 딱 들었을 때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모두 같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점점 공부를 할수록 이 두 개는 정말 다른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차근차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. 한 현장에서도 분양권, 입주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. 서로 좀 차이가 더 있지 않나 살펴를 보면요. 반갑습니다.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짱입니다.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분양권, 입주권 딱 들었을 때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모두 같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저 또한 이 부동산을 처음 공부했을 때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니까 뭐 같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공부를 할수록 이 두 개는 정말 다른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차근차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분양권을 살펴보면요. 분양권 하면 딱 처음 떠오르는 게 이 청약이 떠오를 텐데요. 바로 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이 분양 공고가 난 후에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. 그럼 입주권은 도대체 무엇일까 살펴보면 입주권은 대개 재개발, 재건축 조합원이 이 아파트가 새롭게 건설이 되고 나서 입주할 때 갖게 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입주권의 전제를 살펴보면요. 이 조합원이 된다는 점,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이 분양권과 입주권 좀 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한 아파트 세대에 500세대인 아파트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다 해서 이제 800세대로 늘리게 된다.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500세대의 조합원이 갖게 되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하고요. 나머지 300세대는 이 분양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한 현장에서도 분양권, 입주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. 그러면 서로 좀 차이가 더 있지 않나 살펴를 보면요. 분양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건데요. 바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저희가 분양에 당첨이 되면 준비할 게 전체 분양가는 아니잖아요. 처음에 계약금만 내게 되는데요. 이 계약금이 보통 5에서 10%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완공이 될 때까지 계약금을 내고 대출을 통해서 중도금을 내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어찌됐든 분양이 공고가 된 후에 3년 후에 입주가 되는 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입주권보다 훨씬 낫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반면 입주권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면요.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서 초기 투자금이 비싸게 책정이 되는데요. 이 이유는 이 입주권에 건물 평가액과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권보다 훨씬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게 됩니다. 그러면 입주권이 더 비싼 거 아니야? 이렇게 또 질문을 했을 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. 일반 분양가 그리고 조합원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분양가가 훨씬 적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보면 분양권보다 입주권이 훨씬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똑같은 집에 들어가는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데 왜 입주권이 더 수익률이 높은 거야? 왜 더 싼 거야? 물어봤을 때 이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싼 건데요. 바로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이 사업 현장이 순탄대로 완전 계획대로 다 흘러간다면 상관없지만 이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나는 지위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또한 만약에 분양이 잘 돼서 뭐 프리미엄도 붙고 그러면 되겠지만 만약에 분양을 냈는데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런 리스크 또한 조합원이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책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분양가, 전체적인 분양가의 장점도 있지만 이 조합원이 갖게 되는 또 장점이 하나가 이 건설사들이 이 공사를 짓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는데요. 뭐 베란다나 이런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조합원이 갖게 되는 이 입주권의 혜택이 또한 적지 않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장단점이 확연히 다른데요. 이것만 보고선 그러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가? 또 따져봤을 때
이 부동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금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,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는 보유세,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 내는 양도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. 첫 번째 취득세를 살펴보면요. 분양권은 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.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할 때 토지와 건물분에 한한 이 취득세를 내게 되고요. 입주권을 받게 되면서 건물은 없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게 생기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완공이 다 돼서 입주를 할 때 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. 그리고 보유세 또한 다른데요. 이 분양권은 그냥 권리이기 때문에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내지 않고 비과세로 해당되지만 이 입주권은 건물은 없지만 토지에 대한 이 과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는 둘 다 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. 이 기간에 따라서 좀 양도세율이 다릅니다. 만약에 이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0%,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이라면 60%, 그 이상이라면 일반 세율을 내게 됩니다. 이 세금 또한 살펴보고 제일 더 중요한 요즘엔 참 이 주택수에 산정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또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요. 이전에는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. 근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사게 된다면 세금 비과세나 중과세율을 또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 입주권, 분양권 모두 주택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분양권과 입주권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세금과 장단점만 따져서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이 분양권, 입주권 모두 내가 당첨이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것을 살 수 있는 전매, 이 전매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먼저 분양권을 살펴보면 이 한참 분양권의 인기가 많았을 때 이 전매가 제한되는 곳들이 생기고 전매에 대한 기간들이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산다면 그 현장, 그 단지가 전매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. 이주권 또한 전매가 가능하지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명시한 양도 가능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입주권의 매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가 이거를 매수하게 되면 해당 조합원으로 유지가 되는지, 자격이 되는지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이 부분은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권, 분양권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시간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이 입주권, 분양권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만 보고 판단해서 들어갔다가는 크게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